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을 했고 충격을 받은 아내가 집을 나갔다.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아이를 빨리 낳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는데 결혼하고 바로 건강이 안 좋아졌고 치료를 위해서 강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임신 계획을 미루고 있었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뒤에 숨어서 아내를 괴롭히고 임신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아내는 없고 편지만 남아 있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간 것 같았는데 나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바로 처가댁으로 향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나를 맞아주셨다. 나는 아내가 집을 나온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보다 빨리 퇴근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와 계셨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내가 당장 임신도 못한다면서 온갖 무시와 모욕의 말을 했고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내가 우리 아들과 행위를 해서 아이를 낳아줄게. 아내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어머니의 충격적인 발언에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자식 이상의 감정으로 좋아했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매일 키스에 가까운 뽀뽀를 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방에 들어와서 입술을 훔쳤다고 어머니가 직접 말을 했다고 한다. 아들이 샤워를 마치고 속옷 차림으로 있으면 나를 자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나와 아들의 아이라면 무조건 귀여울 거야. 엄마와 아들 사이에 분명히 속합도 최고겠지? 아들이 나와 한번 해보면 다시는 너한테 돌아가지 못할 거야. 아내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을 반강제적으로 들어야만 했고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다고 한다. 나는 전혀 모르고 있던 일들이라고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이야기를 듣는 나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리고 구토감을 참으려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걸 보고 나의 결백을 믿어주셨다. 그러나 아내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서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어머니의 발언으로 아내는 극도의 거부 반응이 생겨버렸고 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호흡이 가빠지고 구토를 한다고 했다. 나와 얼굴을 마주하면 자동적으로 어머니가 생각나서 몸 상태가 나빠진다는 것이다. 장인어른은 아내의 컨디션이 좋아질 때까지 문자 메시지와 전화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다. 나는 처가댁을 나와서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갔다. 우연히 남동생 부부도 집에 와 있었는데 나는 개의치 않고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나의 이야기에 아버지와 동생 부부도 경악을 했는데 어머니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나는 아들과 행위를 하고 싶고 손주도 빨리 보고 싶어. 남동생은 어머니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느꼈는지 바로 누나에게 전화를 했다. 놀랍게도 누나는 어머니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나에게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인 것은 사실이고 내가 어릴 때 누나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것을 어머니가 듣고 그날 저녁에 누나에게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했다. 한 집에 여자는 2명이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빨리 집을 나가. 누나는 평소에도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았고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누나는 나를 향한 어머니의 뒤틀린 애정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상상도 못했다면서 진료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아내뿐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고 앞으로 어머니와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다. 어머니는 나의 모친으로서 여자로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역겨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남동생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줘서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다. 집에 와서도 구토감이 심해서 한동안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동생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전날 내가 집을 나온 이후에 어머니는 나를 따라오려고 했는데 아버지와 동생이 어머니를 힘들게 진정시켰다고 한다. 어머니는 내가 화를 내는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다고 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집으로 와서 나를 돌봐야 한다면서 짐을 챙겨서 나에게 오기 위해서 집을 나올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평일 낮에는 누나가 집에 와 있기로 하고 밤에는 아버지와 남동생이 어머니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의사인 매영이 소개해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나와 아버지만 눈치채고 있었다. 나와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스킨십이 많은 편에 속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남동생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느꼈는데 어머니가 나를 임신 중일 때 여러 번 유산의 위기가 있었고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난히 나에게 더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한적한 시골에 이사를 가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하셨다. 아내는 심리 상담센터에 다니면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아내는 나 역시도 피해자라고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나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와 어머니가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다고 떠올리기만 해도 구토감이 몰려왔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딸이 이혼까지는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다.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고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한순간에 아내와 나의 관계를 망가뜨린 어머니를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휴가철이 다가와서 긴 연휴를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결국 나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우리는 이번 연휴에 여행을 가기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는데 전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대신에 나는 연휴를 이용해서 이사 준비를 했다. 박스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가 열심히 읽고 있던 여행책을 보게 되었다. 가고 싶은 장소와 식당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아내는 이렇게나 우리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하는지 서럽고 원통해서 나는 한참을 울고 말았다. 나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뵙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이사 예정이라서 아직 남아있는 아내의 짐을 조만간 처갓댁으로 전부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만들었던 적금 통장을 내밀었다. 장인어른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셨고 옆에서 장모님은 내가 많이 아이였다면서 우셨다. 그날 밤 아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에 찾아왔다. 내가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내 집 장만을 목표로 둘이서 열심히 저축한 통장을 전부 장인어른께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달려왔다는 것이었다. 아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웃었다. 그 후에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각자 열심히 심리치료를 다니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면 다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다. 어머니는 정신과 진료에 다니면서 이상행동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다.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매일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4살이었던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엄마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어린 나에게 위로를 받고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불륜을 견뎌냈다고 한다. 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생과 나는 아버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았다.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누나는 더 이상 집에서 어머니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담당 의사의 권유로 어머니를 공기 좋은 시골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회사를 쉬는 휴일마다 어머니를 살뜰하게 보살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에는 출석할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돌아가신 후에도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트라우마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드디어 아내와 같이 살게 되었다. 아직은 아내와 손을 잡는 정도의 스킨십만 가능했지만 아내는 많이 안정되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나를 불러내기 위해서 몇 번이나 난동을 부렸는데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얌전하게 병원 진료에 따르고 있다고 한다. 가끔 나와 아내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는 했는데 갑자기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물쇠가 있는 병동에 있다고 한다. 작년에는 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증오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거나 만나러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회사를 퇴직하고 집도 정리해서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어머니를 정성으로 보살피고 계신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나와 아내는 오랜 소망이었던 임신 계획도 아내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다시 힘을 내서 노력하려고 한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